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보고 공통인 위생관리 제1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정답 확인과 약간의 해설 후에 다시 빠른 정답 확인을 통해서 각인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위생관리 업무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답은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셨죠? 네, 확인합니다. 네, 점주의 사업 확장. 네, 이것이 위생관리 업무의 필요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점주가 사업 확장하려면 오히려 뭐 위생관리 같은 거 좀 소홀히 하더라도 확장이 먼저라고 하겠죠. 식중독 위생 사고 예방, 안전한 먹거리 상품 가치 상승, 고객 만족 대외적 브랜드 이미지 관리. 이건 다 식품 위생 관리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상급자에게 보고 후 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위장염, 부상으로 화농성 질환, 배임 부위, 얼굴의 여드름. 답은 어느 정도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얼굴의 여드름이 아닙니다. 위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위장염. 입을 통해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것이 위장염의 원인이 뭐 예를 들면 콜레라일 수도 있고요. 뭐 대장균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전염성 보균일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부상으로 인한 화농성 질환, 화농성 질환에서 옮기는 게 뭡니까? 화농성 포도상 부균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 식중독이 올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거나 상처가 있으면 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배임 부위가 발견된 경우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3번입니다. 식품 취급자가 손을 씻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역성비누, 팔에서 손으로 밑으로 씻어 내려온다. 비눗물을 흐름물에 충분히 씻는다. 손톱 깎고 식혀반지다 빼고 손 씻는다. 답은 대강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역성비누만을 사용한다. 역성비누만 사용해가지고는 때가 잘 지지 않죠. 역성비누가 무엇입니까? 세척력은 적지만 살균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뭐 동사무소나 또는 이게 엘리베이터에 뭡니까 소독약 그게 역성비누예요. 액체 그 살균작용하는 거. 약용비누로 쓰이지만 뭡니까? 세척력은 별로 없다는 거죠. 살균작용을 하죠. 왜 이것을 역성이라고 하냐? 보통 비누가 양이온인데 이게 음이온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이 반한다 그래갖고 역성비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 쉬운 것 같지만 좀 아리까리할 수 있어요. 답을 확인하겠습니다. 비감염성 결핵. 결국은 뭡니까? 전염이나 보균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죠. 전염되지 않으면, 전염성 보균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해도 되죠. 그렇지만 전염성 보균자일 경우에는 문제가 있죠. 그러면 뭡니까? 세균성 이질, 비형 간염, 장티푸스 이런 건 전부 전염성 보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조리 작업장 위치 선정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 보온을 위해서 지하가 좋은가? 통풍이 잘 되고 밖으로 청결한 곳, 음식의 운반과 배송 편리한 곳, 재료의 반입과 오물의 반출이 쉬운 곳. 답은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지하인 곳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하는 첫째 뭐가 안 좋습니까? 통풍이 잘 안 되죠. 그 다음에 햇빛, 채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리 작업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하 식당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6번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똑같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이걸 다 읽으려고 해도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어떤 것이 답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답은 대강 눈에 들어오셨나요? 예, 읽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죠? 정답부터 확인하고 갑니다. 2번인데요. 무엇이 틀렸습니까? 예, 고기 썰고 뭐 채소 썰고 이런 거 칼 도마 다 공통으로 해도 된다? 이러지 않죠. 예, 교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고기 써는 칼은 고기만 썰고, 예, 생선 써는 칼은 생선만 썰고, 채소 써는 칼은 채소만 썰고, 예, 물론 뭐 가정에서 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하여튼 이것이 답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세척, 살균하는 등 이건 다 맞죠.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하며 여기까지는 다 맞습니다. 여기서 틀린 거죠. 어류육류 채소를 치우는 칼도마는 공통으로 사용한다는데 아니 각기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알아두셔야 돼요. 제조 가공에서 채소 단위로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을 영업하고 또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할 때도 분할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때 받아야 되는 영업허가가 뭡니까? 예, 소분 판매업입니다. 뜯어서 작은 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파는 거. 큰 벌크로 사가지고요. 예, 수입품 같은 거 벌크로 사서 작은 봉지에. 그래서 그런 걸 다 보면 뒤에가 소분 판매 허가 받았다고 다 나올 겁니다. 네, 조리기구, 칼도마, 용기, 그릇 같은 거죠. 앞치마, 고무장갑 등은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사용해야 된다. 따로따로. 그리고 4번 질문은 그건 소분 판매 허가업이다. 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리장 내 복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음식 서빙할 때 위생 마스크, 조리실 건물 모든 종으로 모발이 일부러 노출되는 위생모, 일회용 장갑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세척하여 사용한다. 답은 등에 들어왔죠. 예, 음식에 혼입 가능성이 있는 반지나 먹거리, 귀걸이는 빼놓고 조리해라. 자,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 것으로 교체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한 번 쓴 위생장갑 버려라. 뭐 이런 얘기죠.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이거 헷갈리니까 꼭 잘 알아두세요. 정답도 확인하고 갑니다. 식기용포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셔요. 그래서 식기용포. 자, 정답 아닌 걸 고릅니다. 식품위생법상 약품 안 들어가죠. 이거는 약사나 의사가 하는 것이고, 식품위생법에서 조리법 나와 있나요? 그런 거 없죠. 다 자기가 뭐 정통이라고 하고 하죠. 이 조리법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아닌 것은 다 눈에 띄고, 이거는 두 문자로 외워두세요.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용포, 용 넘어갑니다.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답은 대강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미생물입니다. 자, 식품 변질 요인 세 가지입니다.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요인은 뭡니까? 미생물에 의한 발효. 발효는 좋은 것이죠? 미생물이 좋은 일만 하나요? 부패도 시켜요. 예, 이 부패 이건 다 생물학적 요인입니다. 화학적 요인, 주로 산화되는 거요. 물리적 요인, 온도, 수분, 빛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 그러면 답은 식품의 변질을 일으킨 주 원인은 뭐입니까? 미생물이죠. 좋게 변질시키면요, 발효고, 나쁘게 변질시키면 부패고요.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답이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네, 산이 많은 식품. 네, 식초 많이 뿌리면 어지간한 세균 죽습니다. 온도가 적당하다. 수분을 많이 함유했다. 영양분이 많다. 그러면 세균 번식이 잘 됩니다. 예, 세균도 온도가 있고 수분이 있고 영양분이 많아야 세균도 산단 말입니다. 산이 많으면요. 이거는 세균 증식이 어렵습니다. 산이 많으면 세균 증식이 어렵습니다. 미생물의 증식에 필요한 건 온도, 수분, 영양소, 그다음에 수소 이온 농도, 산소 이런 것들입니다.
11번입니다.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산패, 발효, 변질, 부패. 이거는 좀 아리까리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답은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화학물질의 여왕가 아니죠, 발효가?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발효, 탄수화물입니다. 미생물 분해작용에 의해서 유기산이나 알코올로 생성되는 현상, 이것을 발효라고. 그에 반해서 부패는 뭡니까? 부패는 단백질입니다. 발효는 탄수화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고, 부패는 단백질과 유기물, 단백질이 부패 미생물에 의해서, 이것도 미생물이죠, 변해되는. 그래서 발효도 부패도 다 미생물인데, 발효는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발효고, 부패는 미생물이 단백질을 분해를 해가지고 부패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 이게 부패예요. (12번입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로 오른 것은, 이런 문제는 눈 감고도 맞추셔야 됩니다. 답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 완전히 여기서 각인을 해 두십시오. 수분 활성도, 액티비티 워터인데요. 즉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얘들이 활성되냐, 살만하냐, 이런 말이에요. 0.9에서 0.95, 물을 1로 볼 때 0.90에서 0.95는 거의 물이란 말이에요. 세균은 이러한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돼요. 효모는 이보다 조금 적어도 돼요. 곰팡이는요, 0.65 정도만 있어도 곰팡이는 살아요. 그래서 뭐 김치를 했던 뭘 했던 맨 위에 수분이 비교적 덜 묻은 곳에 사는 게 누구예요? 곰팡이예요. 얘네들은 한번 뒤집어서 속으로 들어가면요, 수분이 많은 곳으로 들어가면 얘들 다 죽어요. 수분 활성도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분 활성도가, 수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은 세균이고, 그 다음에 효모, 곰팡이가 수분을 제일 적게 필요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균, 효모, 곰팡이 수준입니다. 13번입니다. 감자, 고구마, 양파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는 것, 싹이 튼 걸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뭐 한다고 그럽니까? 방사선 쪼인다고 그러죠. 곡류, 첨가물, 축산물의 살균 처리나 식품 싹 트는 것을 방지하는데 뭐가 쓰인다고요? 방사선 쪼인다고요. 방사선 살균법입니다. 14번입니다.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할 경우, 여기 맨발이라는 거, 요거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 뭐 그러면 어느 정도로 들어줘? 해충 아니면 구충인데요. 그렇죠? 해충 아니면 구충이에요. 간흡충, 폐흡충은요, 이거는 땅이 아니라 이거 어패 위에서 오는 거죠. 그럼 해충 아니면 구충인데 뭘까요? 왜냐입니다. 구충입니다. 자, 맨발로입니다. 이 피부예요, 피부. 해충은요, 입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이거 피부 뚫고는 못 들어와요. 근데 구충은요, 입을 통해서도 들어오지만 뭘 통해서도 들어옵니까? 피부를 통해서도 이 구충은 들어와요. 십이지장충이란 말이죠. 이 구충은 입, 그리고 피부. 이 해충은요, 오직 입을 통해서만, 경구 감염이에요. 넘어갑니다. 다음 중 중간숙비 단계가 하나인 기생충은, 이런 거는 문제 나오면 많이들 틀리죠. 100%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무구조충입니다. 자, 중간숙주가 하나다 라는 건 다 뭡니까? 육류에서 감염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거, 그 육류가 바로 중간숙주예요. 그리고 간디스토마, 페디스토마 이런 것들은 전부 뭡니까? 뭐 새우렁이라든가 이런 걸 잡아먹은 가재, 그 가재를 사람이 먹고 뭐 걸리는 거,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패류에서 온 것은 거의 대부분이 중간숙주가 있어요. 저 2개 이상이에요. 근데 이 육류는요, 중간숙주가 하나예요, 대부분이. 무구조충, 이거 민촌충이라고 해요. 중간숙주는 뭐예요? 소. 유구조충, 갈고리촌충이라고 그래요. 중간숙주는요,
돼지예요. 그래서 전에 했죠? 소한테 무조도 대유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소한테 무조도 대유 뭡니까? 소는 무구조층, 돼지는 유구조층. 이게 뭐 입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하는 건데요.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어떻든 입같이 생긴 게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돼지한테 있는 이 유구조층은 이 갈고리 같은 게 있어요. 입 같은 게. 그래서 이제 유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소한테 무구조도 돼유, 소는 무구조층, 돼지는 유구조층. 이거 다 중간속 중 하나. 그 다음에 선모층은 돼지나 개를 통해서 넘어갑니다. 이생물학적으로 식품 1g당 세균수가 얼마일 때 초기부패 단계로 판정하느냐. 이거 무조건 외워두십시오. 10의 7승에서 8승일 때입니다. 초기부패. 이거 뭐 거의 빼지 않고 시험에 나오니까요. 1g당 생균수가 10의 7승에서 10의 8승일 때 초기부패 단계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생균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10의 7승에서 8승일 때 외워두십시오. 어육의 초기부패시 나타나는 휘발성 염기질소의 양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이것도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 것인데요. 아시는 분은 답이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30 내지 40mg입니다. 자, 휘발성 염기질소 측정. 신선한 거는요. 이 고기, 어육이죠. 어육. 예. 신선한 건 5 내지 10mg입니다. 보통은 15 내지 25고 부패는 30에서 40mg. 1mg은 1000분의 1mg, 그러니까 1000mg이 1g이에요. 염기질소를 지금서 5 내지 10ml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양이지만, 어떻든, 휘발성 염기질소 양이 신선한 것은 5 내지 10ml, 1g당. 보통은 15 내지 25mg, 이 퍼가 1g당이란 말이에요. 이게 1g당. 초기 부분은 30 내지 40. 그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18번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 그렇습니다.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 그냥 눈에 들어왔죠? 네. 기생충이죠? 기생충이 뭐 법정 감염병이겠습니까? 위생동물을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위생동물을 매개로 어떤 뭐 쥐나 쥐벼룩이나 뭐 하여튼 뭐 파리든 모기든 이런 것을 매개로서 전파되는 감염병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답은 아시겠죠? 네, 인플루엔자입니다. 자, 우선 인플루엔자를 보죠. 인플루엔자는 뭐예요? 지금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죠. 이건 뭡니까? 바이러스예요. 그러면 기침하거나 재채기하거나 이럴 때 감염되는 거. 이걸 이 포말이 날아다닌다고 할까? 비말이죠. 예, 이게 배치하고 이럴 때 이제 침이 막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라는 이런 거 해가지고 날아다니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이러스죠. 자, 벼룩, 패스트, 발진열, 재기열을 매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재기열 누가요? 벼룩이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요. 뭐가요? 모기. 찌찌가무시증은요. 이 쥐가 패스트, 찌찌가무시증, 유행성 출혈열 이게 다 쥐가 옮기는 거예요. 찌찌가무시증, 쥐. 말라리아는 모기. 재기열은 벼룩. 인플루엔자는 저 혼자 떠다니면서 그런다고 하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쥐에 의해 옮겨지는 감염병은 그랬습니다. 또 나왔죠? 유행성 이하선염은 무엇입니까? 우선 답부터 보죠. 패스트죠? 네. 쥐에 의해 옮겨지는 감염병. 패스트는 쥐하고 벼룩이 옮깁니다. 주로. 유행성 이하선염은 볼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이러스가 침이나 이런 걸로 날아다니면서 들어오는 거죠. 파상풍은요. 이 흙이나 이런 데 있는 파상풍균이 있어요. 이게 어디에 피부에 상처 같은 걸 통해서 들어와요. 들어와서 신경독을 일으키는 거죠. 파상풍이. 네. 그러면 이제 올라가서요. 다시 빠르게 스킵을 하면서 보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의 필요성에 해당하지 않는 거. 바로 답 들어왔죠? 네, 점주. 상급자에게 보고 후 작업을 중단한 경우 아닌 거. 눈에 들어왔죠? 네, 여드름이 있다고 해서 중단할 필요는 없죠. 3번. 엿성 비누만 가지고 씻어서는 때는 안 찐다고 그랬죠. 4번. 식품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거. 감염되냐 안 되냐로 본다고 그랬죠. 근데 비감염성 결핵이라고 하니까 결핵만 보면 안 돼요. 결핵인데 감염되지 않는 결핵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돼요. 조리작업장 위치. 예. 그냥 눈에 들어왔죠. 지하 안 좋다고 그랬죠.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적 취급, 칼 도마 같은 거, 예. 소고기성 칼로 채소 썰고 안 좋다는 거죠. 그냥 각각 따로따로 공통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리장 내 복장, 일회용 장갑, 빨아서 써라? 아니죠. 버리라는 거죠.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대상은 두 문자 한번 외워보실래요? 생각났죠? 네. 식기용포. 네. 약품이나 조리법 같은 것은 식품위생법에 안 나와 있다. 식품의 변질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조금 전에 봤죠? 각인합니다. 미생물입니다. 세균 번식이 잘 되는 식품과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것, 즉 세균 번식이 잘 안 되는 거, 오히려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 뭐라고요? 산. 11번. 식품의 변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두루룩 내려오면 답이 눈에 들어왔죠? 네, 발효. 발효는 뭐라고요? 탄수화물이 미생물의 분해작용에 의해서 유기산과 알코올로. 화학물질 아닙니다. 미생물의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의 크기. 수분을 제일 많이 필요로 한 것은 무엇이며 수분이 제일 적어도 살 수 있는 게 뭐라고 얘기했죠? 확실히 알아두셨죠? 네, 확인합니다. 세균이 가장 많이 세균을 필요로 하고 수분을 필요로 하고 곰팡이는 0.65 정도만 있어도 살아난다. 감자, 고구마, 양파 같은 식품에 뿌리가 나는 거 이거 억제하고 살균하는 거 뭘로 한다고요? 뭐를 쪼인다고요? 방사선 쪼인다. 오염된 토양에서 맨발로 작업할 경우 피부통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뭐라고요? 해충이냐 구충이냐인데 뭐라고요? 네, 구충입니다. 다음 중 중간 숙주의 단계가 하나인 기생충은 뭘 찾으라고 그랬습니까? 중간 숙주가 하나이면 육류 찾으라고 했죠. 돼지한테, 소한테 무조도 대유, 소는 무구조충, 돼지는 유구조충. 미생물학적으로 식품 일관 세균수, 부패, 초기 부패 10에 7승에서 8승. 어육의 초기 부패에 나타나는 휘발성 염기질소의 양 정확하게 아셨죠? 30에서 40.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이 아닌 거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거죠. 기생충증. 위생동물을 매개로 간접 전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 저 혼자 날아다니다가 침으로 날아다니고 공기 중에 날아다니고 들어온 거 뭐라고요? 인플루엔자. 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감염병 무엇입니까? 네, 패스트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